프로그램은 KBS, 교육부,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4년 대한민국 1교시 손잡고 한 발짝 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민점이에요. 그런데 민점이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내일은 토요일, 엄마 아빠랑 외식하는 날! 이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요. 저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다고요. 내일은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면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20주년이요? 뽀뽀! 축하드립니다! 네, 2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1교시, 올해는 손잡고 한 발짝 더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그런데 민점이,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누구와 손을 잡을까요? 엄마랑 같이 마트 갈 때도 손잡고 친한 친구랑 같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손을 잡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제 친구랑 싸웠으면 오늘은 손을 안 잡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성격이 나와 비슷한 친구,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고 손을 잡고 다니겠죠. 그런데 꼭 사람하고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용희삼촌에겐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주 특별한 친구라고 하니까 아주 특별하게 궁금해지는데요. 용희삼촌과 특별한 친구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은 용희 삼촌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7살 때부터 눈이 조금씩 나빠져서 늘 흰지팡이와 함께했던 삼촌이 오늘은 새 친구를 만나러 가요. 오늘은 우주에게도 무척 신나는 날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덕분에 이제는 안내견 학교를 졸업하고 새 가족을 만날 거래요. 안녕, 네가 우주니? 예쁜 이름이구나. 우주는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꼬리를 힘껏 흔들었어요. 용희 삼촌이 우주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너와 만나게 될 이 순간을 무척 기다렸단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해줄래? 네, 좋아요. 우주도 용희 삼촌이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안내견 학교를 졸업한 우주에게는 멋진 슈퍼맨 조끼가 생겼어요. 이제 이 조끼만 입으면 용희 삼촌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용희 삼촌 손에는 흰 지팡이 대신 하네스가 생겼어요. 하네스는 우주와 용희 삼촌을 하나로 연결해줘요. 울퉁불퉁 시골길도 꼬불꼬불 고갯길도 바스락바스락 낙엽 쌓인 숲길도 소복소복 눈길도 폭폭 발이 빠져드는 모래사장길도 용희 삼촌과 우주에게는 둘이 함께하는 신나는 산책길이에요. 키득키득 깔깔깔. 오늘은 용희 삼촌이 좋아하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원에 왔어요. 찰칵 찰칵 용희 삼촌이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어요. 저 까만 상자는 뭐지? 우주는 늘 용희 삼촌이 카메라를 들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공원의 아이들도 사진을 찍는 용희 삼촌이 신기했나 봐요. 저 아저씨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맞아,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랑 같이 있잖아.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지? 아저씨, 지금 사진 찍는 거예요? 아저씨는 좀 특별한 것을 찍고 있단다. 특별한 것이요? 어떤 건데요? 아저씨는 행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단다. 에이, 아저씨 앞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찍어요? 아이들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용희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우주는 아이들이 삼촌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행복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의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주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궁금하지? 쉿! 귀 기울여 보렴. 어떤 소리가 들리니? 용이 삼촌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아이들이 우주를 따라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빠와 엄마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면서 까르르 웃고 있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용이 삼촌이 카메라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찰칵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어요.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단다. 할 수 있겠니? 킁킁. 전 냄새만으로 추로스 가게를 찾을 수 있어요. 보들보들. 난 눈을 감고 손끝으로 강아지 풀을 찾을래. 여기 있다. 그건 강아지 풀이 아니라 우주 꼴이야. 하하하하. 용이 삼촌과 우주가 오늘은 둘레길 탐험에 나섰어요. 태어나서 처음 바다를 보게 된 우주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무척 신기했어요. 용이 삼촌은 전에도 여러 번 이곳에 왔었어요. 예전에는 난간을 꼭 잡고 조심조심 온통 걷는 데만 집중했대요. 하지만 오늘 우주와 함께 걷는 길은 달랐어요.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도 들리고 철썩철썩 파도 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신나는 산책을 마치고 우주가 제일 좋아하는 목욕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목욕해야지. 자, 이리로 오렴. 양치도 깨끗하게 해야 더 건강해진단다. 오늘은 용이 삼촌과 우주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에요. 그동안 삼촌이 우주와 함께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어요. 사진 속에는 용이 삼촌처럼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아나운서, 작가, 프로그래머, 화가 등 정말 많은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보이나요? 그들의 옆을 지키고 있는 우주랑 똑같은 모습의 친구들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랍니다.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함께 걷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하나, 둘, 셋, 짜니!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민점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안내견과 함께 바다 여행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민점이는 여행 가서 눈으로 경치만 보고 오나요? 아니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죠. 네, 마찬가지로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손으로 만지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내견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겠죠? 네. 아 참! 저도 안내견과 함께하는 아주 멋진 분이 생각났어요. 저처럼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세요. 아, 어떤 분인가요? 방송인이 되고 싶다던 어릴 적 꿈을 현실로 만든 시각장애인 허우령 앵커를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BS에서 제7기 장애인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너튜브에서 우령의 유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게 딱 됐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이뤘구나 하는 그 신남,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기기가 점자정보 단말기라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인데 거기에 나온 점자도 읽고요. 그리고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점자를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래서 한쪽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함께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뉴스 원고를 읽고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아침방송부 활동도 하고 이제 대학교는 모두 미디어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대 때는 너튜브를 개설해서 아, 내가 좀 더 미디어 쪽, 방송 쪽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우령입니다. 화장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드라이브 하러 가시죠. 어머머. 아이고 난리. 다르게 됐어. 어떻게 좀 저 잘하고 있나요? 또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장애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우령님 덕분에 또 서서히 알아간다 이런 댓글들을 보고 아,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일상을 브이로그처럼 담아서 더 친숙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요. 요즘은 이렇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하는 저의 일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먹어. 거꾸로 입었다, 거꾸로 입었다, 하연아. KBS는 풀이 많아요. 어이? 벌레 끝나셨대요. 길 알지, 하연아? 아이고, 잘하네, 하연이. 장애 학생,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좀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놀린다거나 괴롭히는 저도 겪었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지금 어른이 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그 아이들이 다른 게 아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서로 이제 똑같은 정말 한 명의 사람인데 그 친구들의 외면만 보고 혹은 나랑 좀 다른데? 이런 행동만 보고 그걸 나와 달라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친구가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에 있어서 정말 함께 한다는 마음, 그리고 나와 달라 이런 생각은 조금 버려두고 우리가 서로 친구 사귀듯이 서로 처음에 모르니까 대화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집 방송 대한민국 1교시가 4월 19일 금요일에 방송됩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1교시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의 교육 방송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장애 친구와 비장애 친구가 함께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우리 같이 가자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이번 신문에 들어갈 현장 탐방 코너는 박물관 어때? 별빛마을에 박물관이 새로 문을 열었던데? 에이, 박물관은 뻔한 곳 아니에요? 맞아. 공부하러 가는 곳. 지루해요. 심심 따분.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손으로 만져봐야 하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은 유리벽 안에 있잖아요. 아니면 만지지 마시오 라고 써있거나. 별빛마을은 차 타고 가야 하잖아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별빛마을 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럼 아름이는 못 가요?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뭉쳐야 산다. 좋아. 그럼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민해 볼 테니까 우리 기자들은 박물관에서 뭘 취재하면 좋을지 생각해 오는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나도 함께 갈 수 있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여행하려면
무장애 관광지에 간다. 활동 지원사와 함께 간다. 아, 휠체어도 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찾았다! 정말 저도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다 준비했다고. 올 시간이 됐는데. 오, 초록여행? 이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응. 아름이까지 다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차를 예약했지. 우와, 어떤 차인지 궁금해요. 연서야, 설명 좀 해줘. 일반 승합차처럼 생겼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 차가 커. 뒷문을 열면 아름이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차를 탈 수 있어. 다들 안전벨트 맸지? 자, 출발! 친구들과 함께 초록여행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니 정말 신나요.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럼 아름이와 힘찬이, 연서와 하율이가 짝이 돼서 취재를 시작해볼까?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취재하면 돼.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라는 뜻에서 미션을 준비했어. 미션은 바로바로 소라를 찾아라. 소라를 찾아라? 여긴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야. 내가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찾아볼게. 소라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바다에서 나온 유물 아닐까? 소라? 바다? 아, 옛날 무덤에서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나왔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그래? 조개 껍데기 유물 사이에 소라 같은 게 있는 걸까? 아, 만져볼 수 있다면 단박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라를 찾으라고 했잖아. 실제 소라가 전시돼 있는 걸까? 와, 소라 얘기하니까 먹고 싶다. 내가 먹는 건 귀신같이 찾아내거든? 번개같이 뛰어다니면서 찾아볼게. 야, 박물관에서 뛰는 건 안 돼. 참, 그렇지. 다음 전시실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 어디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여긴 불교 관련 문화재를 전시해 놓은 곳이네. 그럼 바다에서 나온 유물이 아니잖아. 소라가 있을까? 글쎄. 그런데 여기 전시된 불상은 직접 만질 수 있대. 와, 정말? 점자도 있다. 우와, 불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손 모양이 특이하네. 이 꼬불꼬불한 건 뭐지? 부처님이 파마했나? 꼭 소라 같네. 소라? 이 2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에 있다. 신문에 사진도 넣어야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걷는 게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박물관에 오셨을 땐 왼쪽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게 좋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계단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전시실을 둘러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박물관 진짜 재밌다. 소라를 찾아라. 미션 완료. 부처님의 꼬불꼬불한 머리. 이게 소라 맞죠? 오, 맞았어. 불상을 보면 머리카락이 소라처럼 돌돌 감겨 있는데 이걸 나발이라고 부른단다. 하유리가 직접 만져보면서 찾아냈어요. 저희는 소라는 못 찾았지만 다른 걸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취재했어요. 뭔데? 무장의 견학지도요. 계단 대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그려놓을 거예요. 우와, 멋진데? 미술관이나 박물관 견학 과제가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여긴 점자 설명도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유물도 있고 말로 설명도 해주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집 가까운 곳만 다녔는데 휠체어가 들어가는 초록여행 차를 타고 친구들과 같이 올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을 신문 취재 때문에 왔지만 마음은 소풍 온 것 같아요. 소풍 얘기 나온 김에 5월엔 놀이동산 취재 가는 것 어때요? 그날도 다 같이 손잡고 함께 가요. 다 같이 손잡고? 그래 볼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이은주 팀장이에요. 앞에서 본 영상의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처럼 장애가 있는 친구 중에는 일반적인 차로 이동이 어려워 여행이 힘든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초록여행을 통해 장애인의 편안한 여행을 돕고 있어요. 그동안 달린 거리가 지구의 140바퀴를 넘는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주변에 장애가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초록여행을 꼭 알려주세요. 어린이 기자단이 장애인 친구와 함께 탈 수 있는 초록여행 차를 타고 가서 박물관 취재를 무사히 마쳤네요. 네, 휠체어를 탄 아름이가 나도 함께 갈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아름이만 못 가는 건가 싶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음성 안내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전시품이 있어서 하유리도 즐거워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들은 저는 미술관 안 갈래요. 박물관 지루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 기자단이 취재한 박물관 외에도 많은 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시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과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함께 손잡고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좀 더 편하게 책도 읽고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기기가 있다는 사실이요. 어머나, 그런 착한 기기들이 있다고요? 어디예요? 그런 기기를 장애보조공학기기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1교시의 2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할 분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궤도삼촌!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어린이 친구들에게 장애보조 공학기기를 알려주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있는 보조공학센터에 나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올 시간이 됐는데 초록여행 차량을 타고 오는 것 같죠? 네, 여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입니다. 네, 이곳에는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조공학기기 뭔지 알아요? 알아요. 뭐죠? 장애인들이 생활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예요. 아,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혹시 잘 알고 있어요? 네. 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아, 너무 좋네요. 직접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오늘 뭐 알고 있는 기기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기기도 있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죠? 네. 네,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홍성빈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 보조공학 기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죠? 앞에 있는 건 탁상형 확대기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손가락을 인식을 해가지고 본인이 읽고 싶은 거를 약간 좀 부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예전에는 이제 돋보기 같은 것도 활용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조하는 공학기기가 있군요. 이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거든요. 한번 타보실까요? 조금씩 일어서서 느끼시죠? 이런 식으로 휠체어를 일어섰다 섰다 할 수 있는 기립형 휠체어예요. 이 정도 올리시면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꺼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재활이 될 수도 있겠죠. 앉았다 섰다 할 수 있는 재활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입니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높아진 느낌. 원래 보던 것보다 조금 높아졌죠? 네. 네. 청각장애인이 활용하는 보조공학기기. 청각장애인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의사소통이거든요. 예. 그걸 좀 보완한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안경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오른쪽 렌즈가 여기 컴퓨터 화면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변환되는 게 이게 약간 그 AR 글래스처럼. 맞습니다. 네. 증강현실 아시죠? AR. 네. 이게 실제로 현실이 보이지만 이 안쪽에 디스플레이 같이 보이니까 그 이 세상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대방 얼굴 보면서 이런 자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그쵸.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막 생성기다. 이동 보조기기 같은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멀리 갈 때 이제 뭐 약간 오토바이 같은 형태, 전동 오토바이 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네요. 이게 앞에 이제 이런 게 어떤 보조기기가 달리면은 이제 내가 핸들을 잡고 가니까 속도를 좀 빨리 내도 괜찮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네요. 오. 이 휠체어의 윗부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끝까지 올리면 이런 식으로 90도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관이 가능하고 수납이 가능한. 혼자 이제 그 장애인으로 이동을 하실 때 탄 채로 휠체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앉은 채로 정리가 되고 이제 바로 운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것도 정말 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겠네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지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적절한 기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이런 공단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필요해 보이잖아요. 이게 필요해 보이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와서 둘러보니까 정말 다양한 보조공학 기기들이 장애인의 삶 속에서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별의별 게 다 있고 자동차 뭐 실생활 속에도 이게 완전히 모두 다 수입되면서 되게 편할 것 같다.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되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과학기술 자체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장치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방향 자체가 우리를 위하는 거고 우리가 같이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걸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공학 기기는 아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다리를 잃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또 의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어떤 기술의 결과물인데요. 두 다리를 잃고 의족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마술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로봇다리 마술사 이주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교시를 통해 함께 손잡아주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카드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카드. 아직 카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신호주면요. 놀랍게도 카드가 점점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이 카드를 가지고요. 제 그림 하나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제가 밑그림을 한번 그려줍니다. 이제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점점점 완성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사실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 있는 저는요, 지금의 제 모습과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 양쪽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다리와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열정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쪽 두 다리가 없는 마사는 정말로 상상도 하기 힘들었고, 내가 다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매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손잡아준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바지에 가려져 있는 의족입니다. 지금은 이 의족을 로봇다리라는 이름으로 친근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봇다리를 착용하면서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요, 불을 없앴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점은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누군가 함께 잡아주는 손길을 더해준다면 그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우리 친구들도요, 혹시 꿈을 꾸고 있거나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다면요,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해 끝까지 달려간다면 이 세상엔 그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로봇다리 마우사 이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다리 이준민 마술사의 마술.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함께 손잡아주는 작은 손길들이 더해지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 제 가슴 한쪽을 뭉클하게 만드네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국어는 잘하는데 음악은 잘 못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나는 그림은 잘 그리지만 수학 점수는 뚝 떨어져.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말이나 행동이 좀 느릴 수 있고 잘 보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따로 공부하고 따로 놀게 해야 할까요? No. 내가 수학을 잘 못한다고 해서 야, 너 우리랑 따로 공부해 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네.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성격이 느긋해서 여유롭게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서로 손잡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함께 한다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잡아준 친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로봇다리 이준민 마술사님의 말,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2024년 대한민국 1교시 손잡고 한 발짝 더.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박명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장애가 있을 때 그 친구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 좋은 점을 먼저 봐주는 그런 사이,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대한민국 1교시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저는 앞으로도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를 저 이은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 화이팅!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대한민국 1교시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영케이입니다. 대한민국 1교시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친구들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